미안해 서영아. 하지만 이혼해줘. 남편이 갑자기 내민 이혼 소리를 보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혼이야. 제발 내 사정 좀 이해해줘. 무슨 사정? 다른 여자 생겼다는 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뒤에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고급 정장에 위협적인 분위기였죠. 서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도 이름을 알고 있는 제약회사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딸이 서영 씨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네? 우리 가문에 미혼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20억을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이혼해주세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영아, 20억이야, 20억. 평생 써도 남을 돈이라고. 돈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혼 안 해요. 그때 그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절하시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년 결혼 생활이 20억에 팔려 나가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영이라고 해요. 지금은 송도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인천의 한반지하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저는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주임 간호사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로 2시간을 달려 출근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월급은 꽤 괜찮았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최도윤, 제 남편은 IT 스타트업을 한다며 늘 카페에서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정작 수익은 전혀 없었죠. 곧 투자를 받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말만 4년째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생활비며 월세, 대출 이자까지 모두 제 월급으로 감당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사업 성공하면 서영이 내가 제일 편해질 거야. 그때까지만 고생해라. 시동생도 형과 똑같았어요. 형수님, 저도 형 사업 도와서 곧 대박 날 거예요 라며 용돈을 달라고 했죠. 그렇게 버티며 살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저는 도윤을 설득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한번 받아보자. 혹시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 도윤은 싫어했지만 결국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에 함께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 둘 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병원 검사실에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회사 일이 있다며 혼자 왔거든요. 윤서영님은 특별한 이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이 무정자증이시네요. 아이를 갖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정자증이라니. 4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네.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정자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운동성도 거의 없어요.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검사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없었어요. 또 어디선가 사업 미팅을 한다며 나간 상태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검사지를 접어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도윤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어요. 야, 서영아. 오늘 검사 어땠어? 뭐라고 했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죠. 분명히 말해줬어야 하는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거든요.
그럼 됐네.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도윤이 무심하게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며칠 뒤 제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도윤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어? 벌써 왔어? 오늘 일찍 끝났네. 응. 환자가 별로 없어서.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며 도윤을 슬쩍 관찰했어요.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빠, 내일 시간 있어? 카페에서 만날까? 지우가. 그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가 사라졌어요. 지우라는 이름과 하트 이모티콘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아, 그냥 사업 관련해서 알게 된 여자야. 별거 아니야. 사업 관련이면서 왜 오빠라고 불러? 그냥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보지. 도윤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렸습니다. 무정자증 검사지와 지우라는 여자.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도윤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저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지우와의 대화가 몇 달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도 수고했어. 빨리 보고 싶어. 나도. 내일 우리 장소에서 만나자. 응. 그럼 2시에 압구정 그 카페에서. 압구정 카페라니. 도윤이 사업 미팅을 한다며 자주 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아니라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네요.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오빠, 나 오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 서영이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조심하자. 알아.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야. 제 손이 떨렸어요. 결혼 4년 차에 남편의 불륜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밤늦게까지 일해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로 갔습니다. 도윤이 나오기 전에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어요. 서영아, 벌써 잤어? 도윤이 조용히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정자증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감정보다는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기회가 왔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 도윤이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서영아, 앉아. 할 말이 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도윤 앞에 앉았어요. 마음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거든요. 뭔데? 우리 이혼하자. 역시나 나올 말이 나왔네요.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사이 요즘 어떤지 너도 알잖아. 대화도 없고 서로 지쳐가고 있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서로를 위해서라도.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시키는 말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올까요? 도윤이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아, 그분들이 오셨나 보네. 그분들이 누구? 도윤이 문을 열자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와 그 뒤를 따라 시어머니 김정래 씨, 그리고 시동생 상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서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황정훈이라고 해요. 황정훈이라니. 들어보니 국내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우리 반지하 빌라에 나타난 걸까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 지우가 도윤 씨와 사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문에는 이혼모가 있을 수 없어요. 지우가 아이 아버지와 결혼해야 합니다. 당신과 도윤 씨는 이혼하셔야 해요.
회장의 말투는 명령조였어요. 마치 권력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혼은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인데. 물론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윤 씨는 이미 다른 여자의 아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뭘 모르고. 당연히 이혼해야죠. 서영아, 넌 이제 그만 가거라. 어머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4년 동안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내치는 거였거든요. 시동생 상진 씨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형이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래서 다들 저를 내쫓자는 거예요? 내쫓는 게 아니야, 서영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도윤이 변명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황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물론 그냥 헤어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자료를 드리죠. 위자료요? 20억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면 말이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20억이라는 액수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거든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20억이요? 정말로요? 네,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혼 후에는 도윤 씨나 저희 가족에게 일체 접촉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절대 외부에 알리면 안 됩니다. 상진 씨도 입을 벌린 채로 말했어요. 형수님, 20억이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 서영아. 이게 너한테도 좋은 기회야.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 있지 말고 새로 시작해. 도윤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이들이 이미 다 짜고 온 게 분명했어요. 돈 앞에서 4년간의 부부관계 따위는 순식간에 사라진 거였죠. 황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닌가요? 당신도 젊으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차례대로 바라봤어요. 돈 냄새 맡은 시어머니, 형 뒤에 숨어서 고개 끄덕이는 시동생, 죄책감 없이 저를 바라보는 남편, 그리고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회장. 20억이면 정말 많은 돈이죠. 그렇습니다. 평생 써도 남을 돈이에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서 혼란스럽네요. 사실 저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말이에요. 변호사를 불러야겠어요.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황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변호사요? 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아무래도 20억이라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해야죠. 회장님도 그게 좋으시지 않나요? 그럼 내일 저희 쪽 변호사와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만나죠. 좋습니다. 그럼 저도 제 변호사를 대동하겠어요. 황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강남의 한서 공증사무소에서 뵙겠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즉시 송금해드리죠. 그들이 나간 후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뭘 미안해. 오히려 고마워야지. 응? 4년 동안 내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20억 받고 자유로워지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어?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예상보다 태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어색해하더라고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가방에서 무정자증 검사지를 꺼냈어요. 그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내일이 재미있겠네.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선임한 박상욱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차분하고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윤서영님, 상황을 정리해보니 상대방이 상당히 급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네요. 20억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니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 하는 약점이 있는 걸까요? 저는 가방에서 무정자증 검사지를 꺼내 박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제 남편은 무정자증이에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럼 상간녀의 임신이... 네, 제 남편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황 회장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해야겠네요. 어떤 조항 말씀이세요? 일단 위자료 20억은 받되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해도 반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이 유효하다는 문장도 넣어보죠. DNA 검사요? 네. 혹시 나중에 친자 확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미리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저는 박 변호사의 제안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정확히 제가 원하던 방향이었거든요. 오전 10시 강남의 한서 공중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황 회장 일행이 이미 와 있었어요. 황 회장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도윤과 시어머니, 시동생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아닙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황 회장의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냈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가 그것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계약서로는 안 되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계약서를 사용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새로운 계약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황 회장의 변호사가 그것을 읽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조항들이 뭐죠?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 효력 유지, 향후 일체의 반환 의무 없음이라니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황 회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상한 조항들을 왜 넣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이혼 위자료를 주는 건데. 회장님께서 20억이라는 거액을 주시는 만큼 저희도 법적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상할 것 없죠?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영아, 괜한 트집 잡지 말고 빨리 서명해라. 2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신중하게 해야죠. 황 회장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 조항들 그대로 두죠. 어차피 우리는 떳떳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황 회장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공증인에게 넘겼어요. 공증인이 계약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황 회장이 먼저 서명했어요. 그 뒤를 이어 도윤도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어요. 저는 펜을 들고 잠깐 멈춰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0억 원, 현금으로 즉시 이체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명하자마자 송금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명했어요. 윤서영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황 회장이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송금해. 20억, 윤서영 계좌로. 몇 분 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2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었죠. 시어머니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고, 정말 들어왔네. 20억이 정말 들어왔어. 상진 씨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형수님, 아니 서영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새 인생 사시는 거네요. 도윤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영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미안하고 고마워. 하지만 저는 전혀 감격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그럼 이제 전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일단 호텔에서 며칠 지내다가 새 집을 구하려고요. 황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윤서영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라요. 저는 공중사무소를 나와 택시를 탔어요. 가방 안에는 공중된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고 휴대폰에는 20억 원이 입금됐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송도 국제도시로 가주세요. 송도요? 멀긴 하지만 좋은 곳이죠. 저는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반지하 빌라의 축축한 공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송도의 한 부동산에서 오션뷰가 보이는 상가 건물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건물 어떠세요? 1층에 상가를 하시고 위층은 주거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네요. 계약하겠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계약금은 현금으로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했습니다. 20억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송도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특히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 유효라는 문장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송도의 새 집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1층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 꾸미려고 했거든요. 이 공간이면 필라테스 기구 20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고급스럽게 해주세요. 송도 신도시 분위기에 맞게. 한편 인천의 반지하 빌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황지우가 도윤의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20대 후반의 그녀는 어디서나 재벌 2세라는 티를 냈어요. 어머니, 이 반찬은 너무 짜네요. 저는 싱겁게 드시는 걸로 다시 해주세요. 김정래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우야, 괜찮으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는데. 아직은 좀 어색해요. 결혼식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지우는 시어머니를 계속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마치 집주인처럼 이것저것 지시했죠. 상진 씨, 제가 좋아하는 과일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임신부한테는 영양이 중요하거든요. 상진은 형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체리, 딸기, 그리고 수입 포도요. 꼭 백화점에서 사오세요. 동네 마트건 싫어요. 백화점 과일 값이 얼마인지 상진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20억 때문에 이들은 지우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도윤의 상황은 더 참담했어요. 황 회장이 약속한 좋은 자리는 알고 보니 제약회사 물류창고의 말단 직원이었어요. 최도윤 씨, 오늘 야근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창고 주임이 도윤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존댓말이 없었어요. 나이도 어린 주임이 도윤을 함부로 대했지만 도윤은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황 회장님의 사위라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그냥 일 배우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기대가 크니까.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재벌 사위라면서 왜 창고에서 상자나 나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집에 돌아온 도윤은 온몸이 아팠어요. 사무직만 해본 그에게 물류창고 일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빠, 왜 이렇게 늦어? 저녁 다 식었잖아. 지우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야근 때문에. 야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빠한테 말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하지. 그건 좀 그래. 왜?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뭐가 그래? 도윤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황 회장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딸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한 들러리 같은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 김정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지우가 청소, 빨래, 요리를 모두 시어머니에게 시켰거든요. 어머니, 제가 임신 중이라서 냄새에 민감해요. 생선 비린내 좀 환기시켜 주세요. 지우야, 임신부는 생선을 많이 드셔야 해. 저는 생선 냄새가 역겨워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김정래는 40년 넘게 살림을 해왔지만 지우 눈치를 보며 요리해야 하는 상황이 참 어색했어요. 어느 날 밤, 김정래가 상진에게 털어놨어요. 상진아, 이게 맞나? 우리가 20억 받긴 했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엄마, 참으세요. 지우가 황 회장 딸이잖아요. 우리가 잘해드리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서영이가 있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서영이는 이제 남이에요. 상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후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영이 있을 때는 적어도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차갑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지우의 본색이 더욱 드러났어요. 명품백, 비싼 화장품, 고급 의류를 계속 사달라고 했어요. 오빠, 이 가방 예쁘지 않아? 백화점에서 봤는데. 얼마야? 800만 원 정도? 800만 원이나? 뭐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야 용돈도 안 되지. 하지만 도윤에게는 80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창고에서 받는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됐거든요. 지우야, 나는 아직 월급쟁이야. 그런 비싼 건, 그럼 아빠한테 말해. 제대로 된 자리 달라고. 그건 좀,
왜? 부끄러워. 그럼 언제까지 창고에서 일할 거야?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도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웃음소리가 나는 때는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뿐이었어요. 20억이 정말 있네. 이거 실화야? 상진이 통장을 보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었죠. 지우와 결혼식, 신혼집 마련 등등 써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거든요. 상진아, 우리 집도 이참에 좀 큰 데로 이사 가자. 좋죠, 어머니.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동네에서 살 수 있어요. 김정래와 상진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도윤은 그런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매일 밤 창고, 일로 지쳐서 돌아오는 그에게는 이사고 뭐고 다 귀찮았거든요. 형, 새집 구경 같이 안 가요? 너희끼리 가. 나는 피곤해. 도윤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있을 때 지우가 옆에 왔어요. 오빠,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아빠한테 얘기해볼까? 됐어. 그냥 놔둬. 왜 그래?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도윤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예전에 카페에서 만나던 그 달콤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현실에서 만난 지우는 너무 현실적이고 차가웠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20억이라는 돈과 재벌가 사위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정작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영과 함께 살던 반지하 빌라에서가 더 편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적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20억을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한 서영 씨와 달리 돈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도윤 일가는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네요. 재벌가에 들어간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분당의 한 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황지우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거든요. 황 회장은 대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출산 파티를 준비했어요. 도윤 일가도 모두 참석했죠. 축하합니다, 회장님. 손자가 태어났네요. 김정래 시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황 회장의 표정이 뭔가 어둡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손자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회장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거든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는 건강하죠? 네, 건강해요. 다만, 황 회장이 말을 멈췄어요. 그때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보려고 모여들었는데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기의 머리카락이 금발이었거든요. 그리고 눈도 파란색이었어요. 이 아기 혹시 혼혈인가요? 친지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죠. 지우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아, 그게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었어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데 아이가 금발일 리는 없었거든요. 황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도윤도 멍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이거 정말 우리 아이 맞아? 오빠,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리 아이지.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죠. 그날 밤, 황 회장은 지우를 따로 불러서 추궁했어요. 지우야, 정직하게 말해라. 그 아이 아버지가 정말 도윤이냐? 아빠, 왜 그러세요? 당연히 오빠 아이예요. 그럼 왜 아이가 금발이냐? 혼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황 회장이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다른 남자랑 만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오빠랑만 만났다고요. 하지만 황 회장은 믿지 않았어요. 아이의 외모가 너무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이튿날 황 회장은 개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우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본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우가 미국 유학 시절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와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제임스 윌슨, 28세. 현재 강남의 한 영어학원에서 근무 중. 조사업체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며 황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이 남자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황 회장은 즉시 도윤을 불러서 말했어요. 도윤 씨,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겠어요. 네? 갑자기 왜요? 아이의 외모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도윤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의 아기를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럼 검사를 해보죠. 3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도윤 씨는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순간 황 회장이 폭발했어요. 지우, 당장 여기 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으면서 몰랐다고? 제임스 항은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와서 오빠만 만났는데, 그럼 이 모든 게 뭐야? 내가 20억이나 주면서 이혼시킨 게 뭐냐고. 황 회장이 도윤을 향해 소리쳤어요. 도윤, 내 아이라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저도 몰랐어요. 지우가 제 아이라고 해서. 몰랐다고?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도윤도 당황스러웠어요. 6개월 동안 창고에서 야근하고 지우 눈치 보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자기 것도 아니었던 거죠. 김정래 시어머니가 옆에서 벌벌 떨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도 정말 몰랐어요. 지우가 분명히 우리 아들 아이라고 했는데. 모르긴 뭘 몰라. 너희들이 다 짜고 사기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상진도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모르고 한 일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황 회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20억을 돌려내, 당장. 20억을요? 그래, 사기죄로 고발할 거야. 내 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거잖아. 도윤이 급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그리고 20억은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제 전 부인이. 그건 내 일이야. 어떻게든 돌려내. 황 회장이 나가버린 후 도윤 일가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6개월 동안 재벌가 사위 행세를 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아이는 다른 남자 것이고 그들은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도윤은 지우에게 물어봤어요. 지우야, 정말 몰랐어? 아이 아버지가 제임스라는 걸? 오빠, 미안해. 사실 좀 의심은 했어. 의심을 했다고? 제임스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오빠를 만났거든. 그런데 임신이 되니까 혹시 싶어서. 그럼 나를 이용한 거야? 지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오빠를 좋아했어. 근데 아이 문제 때문에 도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이 이용당한 거였으니까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황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제일 먼저 변호사를 불러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회장님, 사기죄로 고발하시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명확한 증거. 아이가 다른 남자 것인데 그것도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도윤 씨나 그 가족들이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황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럼 20억을 그냥 날려야 한다는 거야? 위자료 반환 소송은 가능해요. 다만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가 있네요. 여기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 유효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야? 아이가 도윤 씨 친자가 아니어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향후 일체의 반환 의무 없음이라는 조항도 있고요. 황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계약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네요. 그 순간 황 회장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당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억이라는 거액을 주면서 오만하게 사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도윤 일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황 회장이 도윤을 사기죄로 고발했고 손해배상 청구도 했거든요. 최도윤 씨, 경찰서에 출석하셔야겠어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고 도윤은 멍해졌어요. 엄마, 어떡하지? 사기죄면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아들아,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우리도 속은 건데. 김정래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20억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돈 때문에 지옥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황 회장이 민사소송도 걸었다는 거였어요. 200억 손해배상 청구라고? 네. 회장님께서 20억 위자료 외에도 정신적 피해,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추가 배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들은 상진이 기절할 뻔했어요. 200억이면 우리 평생 갚아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재산 가압류 신청도 들어왔습니다. 집, 계좌, 모든 게 얼려질 예정이에요. 며칠 뒤 정말로 도윤네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20억을 받고 구입한 새 아파트였는데 이제 팔 수도 없게 된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김정래가 가압류 공고문을 보며 울었어요. 6개월 전 반지하 빌라에서 벗어났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도윤의 직장 상황도 최악이었어요. 황 회장이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도윤을 해고시킨 거죠. 최도윤 씨, 오늘 마지막 출근이에요. 네? 갑자기 왜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창고에서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 쫓겨나게 된 거였어요. 도윤은 개인 물건을 챙기며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재벌 사위라더니 결국 쫓겨나네.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뒷담화가 들려왔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도윤을 보며 김정래가 물어봤어요. 아들아, 이제 어떡하지? 직장도 없고 집도 팔 수 없고. 모르겠어. 엄마. 정말 모르겠어. 상진도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형, 서영 형수 연락처 알아? 한번 부탁해볼까? 뭘 부탁해? 20억 중에 좀 빌려달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서영이한테 뭘 해줬는데 도움을 요청해? 도윤은 서영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차분하게 서명하던 그 모습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서영이 뭔가 계획이 있어 보였어요. 한편 지우의 상황도 복잡했어요. 황 회장이 지우를 미국으로 보내버리려고 했거든요. 지우야, 당분간 미국에 있어라. 한국에 있으면 언론에 알려질 수 있어. 아빠, 저는 한국에 있고 싶어요. 안 돼. 회사 이미지 때문에라도 당분간 조용히 있어야 해. 결국 지우는 아기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도윤과의 관계도 사실상 끝난 거였죠.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공항에서 지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떠난 후 도윤은 혼자 남겨졌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기도 모든 게 사라진 거였죠. 그날 밤 도윤네 집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네. 가압류 상태에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20억으로 산 집이 이제 경매로 나가게 된 거였죠. 김정래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집도 없어지고 돈도 없고 상진도 절망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6개월 전 20억 때문에 환호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서영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순간 김정래와 상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영이 받은 20억, 그리고 그 계약서의 이상한 조항들. 혹시 서영이가 처음부터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 2년이 흘렀어요. 오늘은 제가 송도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오션뷰 필라테스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스튜디오는 정말 멋있게 꾸며졌어요. 바다가 보이는 통창, 최신형 필라테스 기구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2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었죠. 오픈 행사에는 제 친구들과 동료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축하, 화환도 가득했고요.
서영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곳을 혼자 다 만들었다니. 고마워. 많이 도와줘서. 저는 기분 좋게 손님들을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스튜디오 앞에 낡은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저는 순간 놀랐어요. 도윤과 김정래 시어머니, 그리고 상진 씨였거든요. 2년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옷은 해지고 얼굴은 초췌했죠. 특히 도윤은 많이 말랐어요. 그들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서영이구나. 김정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서영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도윤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을 스튜디오 한쪽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그런 거 됐어. 도윤이 급하게 말을 꺼냈어요. 서영아, 우리 정말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황 회장이 우리를 사기죄로 고발했어. 그리고 200억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 제가 놀란 척 물어봤어요. 200억이요? 왜요? 상진이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형수님, 아니 서영 씨, 지우의 아이가, 아이가 아니었어요. 네. 친자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아이였어요. 혼혈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웃었지만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김정래 씨가 손을 잡으며 빌었어요. 서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그때 너를 버린 거 너무 후회돼. 어머니, 우리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도윤이는 일자리도 없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해.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서영아, 제발 도와줘. 20억 중에 조금만.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스튜디오 입구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여기 있었구나. 돌아보니 황정훈 회장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2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죠. 윤서영 씨,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이놈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맞네. 황 회장이 도윤 일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도망다니지 말고 20억 돌려내. 회장님, 저희가 무슨 돈을 돌려드려요. 무슨 돈이라고. 사기쳐서 뜯어낸 20억 말이야. 저희는 사기친 게 아니에요. 정말 몰랐다고요. 상진이 변명했지만 황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몰랐다고? 그럼 윤서영 씨한테서 받아내. 어떻게든. 황 회장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윤서영 씨, 당신도 사기에 가담한 거 아니에요? 2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뭐죠? 2년 전에 공증받은 계약서예요. 저는 계약서를 펼쳐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봐주세요.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 유효라고 되어 있어요. 황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향후 일체에 반한 의무 없음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때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서영아, 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게 재미있어? 재미있다고요? 그래. 너는 20억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거지가 되도록 냅둘 거야?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말했어요. 도윤 씨, 제가 왜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하죠? 우리가 전 부부잖아. 전 부부요? 전 부부라면서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한테 가신 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김정래 씨가 애원했어요. 서영아, 제발.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어머니, 그때 저를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하셨죠? 20억 앞에서 저를 짐짝 취급하시면서 상진도 울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2년 전 그들이 저를 대했던 태도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황 회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윤서영 씨, 도덕적으로 생각해봐요. 사기당한 사람한테서 받은 돈이 아니에요. 사기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만 말했는데요. 그럼 도윤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뭐라고? 도윤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정자증? 황 회장이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결과지를 받았거든요. 도윤 씨는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김정래 씨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도윤이 아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걸.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은 거예요. 저는 무정자증 검사지를 가방에서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2년 전 검사 결과예요. 도윤 씨 무정자증 확정.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어요. 검사지를 본 황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군요. 속였다고요? 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딸이 임신했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래요라고만 했어요. 도윤 씨 아이라고 인정한 적은 없거든요.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서영아, 그럼 내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이용했다고요? 이상하네요. 여기서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 씨는 제 월급으로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저를 이용했고, 회장님은 돈으로 사람을 짓밟으려고 했잖아요. 황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사기예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사기요? 그럼 고발해 보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죠? 회장님도 30년 전에 비슷한 일을 하셨죠. 순간 황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죠? 30년 전에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재혼하신 거 말이에요. 그때도 불륜이 원인이었죠. 황 회장이 후들거렸어요. 그건 어떻게? 회장님 첫 번째 부인분이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거든요. 전화 통화도 몇 번 했고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30년 전에 회장님이 어떻게 재산을 독차지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왜?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둔 거예요. 회장님 같은 분들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황 회장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발.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된 일이라고요? 그럼 제가 당한 일은 최근 일이니까 더 생생하네요. 그때 도윤이 갑자기 저에게 덤벼들려고 했어요. 이년아, 내가 우리를 망친 거야. 하지만 상진이 도윤을 붙잡았어요. 형,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더 큰일 나요. 김정래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서영아, 제발. 우리도 사람이야. 이렇게 죽으라고 하지는 말아라. 어머니, 그때 저에게 같은 말 하셨나요? 저한테는 20억 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빌어줄게. 김정래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어머니, 늦었어요. 2년 전에 선택하셨잖아요. 황 회장이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어요. 윤서영 씨, 당신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협박이세요? 저는 웃었어요. 회장님,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회장님 과거 얘기가 언론에 나가면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황 회장이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그때 스튜디오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 시끄럽네. 뭔 일이야?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오픈 행사에 방해가 되고 있었죠.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제가 영업할 시간이에요. 서영아, 도윤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너 정말 이러고 살 거야? 양심이 없어? 양심이요? 저는 도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양심 얘기는 도윤 씨가 하실 말이 아니에요. 제 돈으로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양심을 어디 팔아먹었죠?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 신고할 거거든요. 경찰 신고? 네, 스토킹과 업무방해로요. 황 회장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이렇게 당하고 그냥 갈 수는 없어. 하지만 상진이 황 회장을 말렸어요. 회장님, 그만하세요.
여기서 더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결국 그들은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스튜디오를 나갔어요. 도윤과 황 회장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언성을 높였거든요. 이 모든 게 당신 딸 때문이에요. 뭐, 너희가 사기친 거잖아. 무슨 사기, 우리도 당했다고. 그들이 스튜디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 뭐야? 왜 저래? 영업 방해하네 진짜. 결국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몇 분 후 경찰차가 와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신고 접수된 건으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경찰차에 타고 가야 했어요. 업무방해와 소란행위로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그들이 사라진 후 저는 스튜디오 문을 다시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들. 좀 시끄러웠죠? 괜찮아요. 그런 일도 있는 거지. 그래도 오픈 행사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굵은 소금을 한 줌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뿌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액땡이 시키는 거예요. 나쁜 기운 쫓아내려고. 손님들이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튜디오 리본 커팅을 했어요. 금색 가위로 빨간 리본을 자르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큰 유리창 너머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란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반지하의 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션뷰 필라테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참 복잡하고도 시원한 이야기였죠? 서영 씨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다는 반전,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녀가 당한 배신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가요. 4년 동안 자신의 월급으로 남편을 먹여 살렸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무정자증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서영 씨는 정말 치밀했죠. 계약서에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유효라는 조항을 넣은 것도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황 회장과 20억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버린 시댁 사람들. 그들이 결국 서로 물어뜯으며 무너지는 모습에서 인과응보를 느끼게 되죠.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돈과 이익 앞에서 사람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것인지 말이에요. 서영 씨의 이야기는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복수가 항상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서영 씨의 모습에서는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